저희가 전시 공간에 관한 어떤 그 새로운 주제를 찾다가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미디어와 또 융복합 그리고 저희 전시 환경에 관한 주제를 이번에 발표하게 됐는데요. 앞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학부 교수님께서 영상에 관한 얘기도 하셨고 또 조명 우리나라 가장 이제 조명을 잘한다는 우리 비츠로라는 회사 사장님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 빛 환경이 발전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그 강문화관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프로젝트였는데 동시에 한 4-5개 그 문화관을 동시에 짓는 프로젝트였고요. 사실은 저희 이제 여기 오신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전시 환경이라는 것이 전시 디자이너나 건축가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미디어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많은 그 SOC 박물관이라든지 지방자치제 박물관들이 상당한 어떤 디자인을 또 그쪽 관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의 어떤 장애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던 사실은 저희 나라가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전시공간과 우리 문화공간을 소유하게 됐지만 그것이 어떤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이 됐는지는 저희가 한번 지금 이전에 했던 이런 아주 첨단적인 모습을 좋아하고 우리가 상하이 엑스포 가서 굉장히 다들 놀라고 좋아하고 그랬지만 저희들의 현실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저는 그 이 작품들 5개 작품을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5개 작품이 잘 같은 이야기와 또 정렬된 어떤 한 주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작품에 참여하게 됐고 한국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전시회사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해서 하나씩 디자인을 했던 그런 그 프로젝트였었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PM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 다음에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기존 전시관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제가 맡기 전에 이제 보니까 몇몇 홍보관들, 그러니까 SOC 홍보관이나 지자체 홍보관이나 이런 분들이 일 방문 계획이 전시 면적이 1630m 제곱인데 10명 이하인 곳이 많았고요. 하루에 거기 일하시는 분은 관리하시는 분은 15명인데 하루에 방문객이 1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 도청 홍보관은 이제 4년 만에 폐쇄가 됐고 그런 아주 뭐 이거 말고도 뭐 가까운 곳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 생각했더니 그 일방적인 홍보입니다. 아까 이 전에도 계속 이제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재미라도 하나 느껴야 되는데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 그거를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 그게 이제 교육적 컨텐츠인데 사실은 박물관이나 어떤 홍보관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서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그 인근 초등학교 아니면 또 상당히 먼 거리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버스로 실어 날리는 그런 어떤 교육 컨텐츠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른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런 그 단체 관람객들을 위한 것들로 프로그램이 짜 있다 보니까 일반 관람객은 가봐야 재미도 없고 그걸 어떻게 뭐 상세하게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단체 관람객이 끊긴 그 순간부터 그 홍보 공간은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그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간 프로그램을 그 강문화관을 위해서 구성을 할 때 이 강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원래 댐 문화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모든 댐의 문화관들을 갖고 있고 그 문화관이 댐 홍보관이었죠. 옛날에는 뭐 대청댐 홍보관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 문화관이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어떤 대규모 SOC 사업으로 인한 몇 가지 그 새로운 문화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홍보관이나 기념관으로 기획이 됐다가 문화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의 어떤 그 중요한 방향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홍보하고 각 그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관한 어떤 그런 그 강 주변에 특화된 컨텐츠만을 전시를 했었는데 재구성을 할 때는 이제 거기 안에 문화예술존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그 미디어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 부분이 참 저는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엑스포에 가능한 거하고 또 이 상설 전시관에 가능한 어떤 테크놀로지는 아직은 조금은 상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라는 어떤 존을 설치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작가들이 바뀌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작가들이 바뀌면서 또 지역 작가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약간은 좀 이 물문화관에 와서 이 물문화관을 기억하고 볼만한 장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어떤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자전거 타고 와서 들렸다가 여기 되게 재밌다 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통해서 입소문이나 또 기억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문화예술촌이라고 칭을 해서 특화 콘텐츠와 사업 콘텐츠의 공간을 좀 빼서 문화예술존으로 만들었던 것이 좀 큰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리려고 했는 그 모습들이 그 문화예술존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복합문화공간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한국 작가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이런 작가 율리어스 포프나 도크준 요시오카나 주시안 제슬레바나 아마 현대 융복합 아트의 그래도 가장 유명한 작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는 일단 물꼬를 터주기를 바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그 전시를 담당했던 그 회사들하고 저희 이제 그 문화예술 자문단하고 이제 숙고하고 이제 논의 끝에 이렇게 작가분들을 선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뭐 세계적 아티스트의 참여로 뭐 그 차별화된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 자체가 문화화되고 그 문화화된 공간이 이분들의 작품을 또 순회 전시를 하고 아니면 이분들의 작품을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다른 작가로 바뀐다거나 하면서 그 장소에 관한 어떤 문화적 장소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어 아티스트들을 좀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그 전시 공간이 갖고 있던 예산의 일부분을 써서 원래는 뭐 거대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놔야 될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쪽으로 바꿔서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강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처음에 입구 뭐 희망나눔존이라고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요. 로비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한강을 특화하는 곳 홍보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뭐 그 저는 교육적인 컨텐츠는 여기서 해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한강의 어떤 주변 문화를 설명한다든지 또 SOC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그 교육적인 어떤 그 교육적 체험이라든지 교육적인 어떤 환경이라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우리 같이 이제 일반 그냥 한강변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달리다가 그 안에 이제 이 안에 편의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편의 시설이 있으니까 저기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과연 내가 그런 어떤 판넬이나 모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거 참 사업 정말 잘했다. 과연 그런 어떤 것들이 뭐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관심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어쨌든 문화적 컨텐츠를 넣는다면 그래도 또 다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2층에 3분의 1 정도 공간을 따고 이 옆에는 아마 편의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주민 친화존이 있고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문화예술존을 만들었습니다. 2층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동영상을 좀 틀어드리지만 그 전에 이 공간 자체도 건축 따로, 전시 따로, 또 뭐 작가 따로 이렇게 다 구분되어서 좀 그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 한 20m 정도 되고요. 줄리어스 포프는 올해 이제 런던 올림픽 대표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 내려오는 이 글자는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 세팅된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실시간 검색어에서 가장 많이 뜨는 구글이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서 그걸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시간 검색어를 쭉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물과 환경에 관한, 강과 환경에 관한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한 2, 30개를 지정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이 공간에 뭐 가령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벤트를 추첨을 받아가지고 뭐 프로포즈를 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뭐 사랑을 고백하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지금 보시는 요 키트가 이 율리어스 포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아티스트지만 이제 아티스트도 기술과 융합된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아티스트인데, 이 안에 교묘한 어떤 조명과 물의 이 중력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요 키트와 밑에 있는 요거까지 딱 비행기로 싣고 와서 하루 반 만에 장착을 딱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은 계속 이제 리사이클 돼서 물에 대한 소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작품을 내가 뭐 다른 곳에 옮겨서 전시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틀이면 작품을 옮겨서 전시할 수 있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걸 설치를 해놨는데 대부분 이게 너무 작품이 어려워서 뭐 그 재미없는 그런 어떤 그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인데 뭐 이래 그랬는데, 오픈을 하고 보니까 정말 할머님들도 와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어린이들은 이건 가서 이렇게 물에다가 손을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자가 나오는 물에다가 손 대고, 또 할머님들도 와서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게 저는 기억에 남고 집에 돌아갔을 때 거기 갔더니 그런 것들이 있던데라는 말씀이라도 한번 나오신다면 주변 분들이 한 번 더 오시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문화예술의 또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문화관에는 도쿠진 요시오카의 작품이 들어와 있는데, 약 30만 개의 파이버글라스를 통해서 한쪽에 아주 강한 LED 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일반인들이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아주 강한 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공사를 하는 와중에 작가가 와서 이제 점검했을 때 찍은 건데요. 근데 이제 이 30만 개의 파이버글라스를 안으로 들어가면 조도가 처음에 광원에서부터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제 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어두운 데 가면은 정말 상당한 공포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저 광원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내가 마치 물 속에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굉장히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좀 어두운 데 가면은 좀 무섭다가 자꾸 저 광원을 향하게 가게끔 마치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이거를
아이들이 많이 그 위에 이제 사실은 교육적 컨텐츠를 보고 내려와서 이제 이거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영상강문화관에는 마찬가지로 2층에 주민 층화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고 이쪽에서 세미나도 열고 강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옆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와 같은 독일 그 BMW 박물관을 했던 아트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아트컴이라는 회사의 아트 디렉터인 그 유시 안제슬레바라는 그 분의 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 위에 있는 그 요 라이팅 센서하고 이 사람들이 보내준 요 플래시하고 이건 이제 플래시 그 충전기인데요. 충전을 하면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이 그 약간 그 재질로 보면은 그 가장 그러니까 거울 같은 재질인데 사실은 메탈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십만 개의 조각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 밑에 있는 요 바닥판 자체가 마치 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 상태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렇게 플래시를 이렇게 비추다가 보면 앞에가 굉장히 물 같은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확히 맞으면 뭐 글자가 나타나요. 뭐 사랑, 뭐 강, 뭐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거기 이제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맞춰보고 너 그런 글자 찾았구나. 그럴 때 앞에를 계속 보면서 그 자체가 그 글자와 함께하는 어떤 물 속의 영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재미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유시 안제슬레바 작품 중에서 그 무빙 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을 키네틱 아트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봐왔긴 했는데 중국에도 지금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강을 주제로 해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문화관에는 저희 한국 작가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치앤칩스라고 이제 한국하고 영국을 오가는 그런 분들인데요. 한 분은 영국 분이고 한국은 한국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개의 반사판을 이렇게 혼용해가지고요. 그것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마치 물 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프로그램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라이팅을 쏴줌으로 인해서 공중에 이렇게 물이 떠 있는데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더 달라지는 약간 움직이는 물의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에 떠 있고 또 바닥에는 반사 재질을 만들어서요. 이 부분에 반사 재질을 만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무한한 어떤 그 공간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이스트 변지훈 교수님 작품인데 득음입니다. 일단은 한 벽면에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마치 뭐 댐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누가 서서 이제 행동을 하면 저렇게 이제 자기가 물에 맞는 것 같은 형상이 앞에 이렇게 맺힙니다. 지금 저게 이제 사람이 다가가면 저렇게 되고요. 이게 좀 세게 이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자기가 그 물을 맞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되고 굉장히 재밌게 이거 내가 이제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저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센서와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작품이라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이 내려오고 있는 느낌인데 가까이 갔더니 내가 쓱 물속에 들어가고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물 맞는 형태로 나타나서 친구들끼리 와서 서로 동영상 찍어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관 교수님 작품은 을숙도에 있는 이 강문화관이기 때문에 을숙도를 주제로 해서 이분은 원래 한글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서로 날아다니면서 자음이 모음에 가서 붙으면 을숙도 주변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이 서식하는 그런 철새라든지 이런 서식물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상시 이런 화면들이 있다가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명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어떤 모션을 취하게 되면 저기 있는 저 글씨들이 다 새가 돼서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또 다시 뒤로 빠지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물이라는 어떤 이미지도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인터랙션도 되는 그런 어떤 그 한글하고 같이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티스트의 작품을 통해서 사실은 이곳에 많이 이제 거기 가면은 도쿠진 요시오카의 그걸 볼 수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곳을 통해서 좀 관객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SOC 홍보에 있어서 판넬이나 모형이라는 전통적인 재료를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판넬하고 모형은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교육적 자료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을 단체 교육을 시키면서 네다섯 명씩 그룹을 해서 여기는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있고 여긴 이런 식의 것이 있고 근데 그 안에도 좀 저는 볼만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입형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기원을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보면 그냥 이것만 보고 가도 물이 이런 거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영상을 홍보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홍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런 영상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 또 정책적인 얘기를 보다가 중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 5개의 몰입형 영상은 또 다르게 처음에 이 차은택 감독이 했지만 그 다음엔 다른 어떤 또 영화 감독님한테 그런 주제를 주고 좀 틀으라고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한 4, 5년이나 이럴 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이 영상 계속 또 같이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게 이제 한 2분 30초 정도 몰입형 영상이고, 강가에 사업을 하신 다음에 비포 앤 애프터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 전에는 어땠고 이후에 공사를 한 다음에는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몰입형 영상을 중간에 넣으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꼭 읽지 않아도 그냥 보면은 아 이렇구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뭐 이제 뭐 다큐멘터리도 이제 따로 찍고 그렇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미디어적인 어떤 요소가 우리의 전시 공간에 특히 이제 SOC나 SOC 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뭐 홍보관 기념관들 이런 것에 접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저도 이제 알았고 이 전에 두 분 발제하신 어떤 그런 또 최첨단적인 인터랙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빛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적용이 될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그 PM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 건축과 전시 그리고 또 그 미디어 또 라이팅 아까 그 비추로 사장님 하셨던 라이팅
어떻게 보면 심리학, 뭐 인간공학 이런 또다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첨단 공학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융복합이 되면서 이제 전시공간은 발전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CF 감독님도 오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딱딱할 수 있는 정부 주체의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어떤 분 말씀이 수직적인 소통에서 이제 수평적인 소통으로 간다는데 거기를 찾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재미를 찾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번 작업을 하면서 느꼈고요. 사실은 예산은 증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 이미 픽스가 된 상태에서 그것들을 조금 어느 부분은 빼고 어느 부분 좀 넣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좀 더 친근하고 또 그곳에 이제 그 찾는 분들이 즐거워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